안녕하세요. 더나은삶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뉘어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의 결과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여 현재 중국 대륙은 공산당의 차지가 됩니다. 당시 패배한 중국 국민당은 패잔병을 이끌고 대만 섬으로 넘어갔으며 현재 대만이 만들어졌죠. 당시 국민당의 장제스는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본토의 귀한 유물들을 죄다 싣고 떠났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이 유물들을 싣고 가는 배들을 공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차피 되돌려 받을 자신들의 유물이라며 배를 그냥 보내줬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 본토의 진귀한 보물들이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차피 대만이 잠시 맡아주고 있을 뿐 대만을 손에 넣으면 모든 유물들은 자신의 손으로 되돌아온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만을 80년 가까이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은 대만을 꿀꺽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주변 정황을 보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든 정치적으로 합병을 하든 중국이 대만을 내재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왜 최근 대만을 흡수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에 대해 겉으로는 민족 통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반도체 산업 때문입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향후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술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 첨단 무기에도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기에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를 하거나 자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성과는 미미합니다. 돈만 많다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만 반도체 산업을 만들 수 있었다면 유럽과 중국도 반도체 공장들을 대거 지었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은 반도체 인재풀을 만들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고 교육시켜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몇 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배워와서 기업과 대학이 서로 연계되어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또 그들이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면서 서서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친 교육열, 과감한 재벌 기업의 투자, 정부의 보조, 대학과의 연계,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일어났을 때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가 만들어지죠. 이 때문에 중국이 자력으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다 만들어진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을 차지하려는 것이죠.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고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대만에는 TSMC, UMC, 미디어텍 등과 같은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과 같은 미국계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를 하여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생산을 맡깁니다. 즉 대만의 반도체 공장 안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도가 그대로 들어있겠죠.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된다면 미국의 설계 능력은 물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기지까지 한 번에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려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지는 아직 확신할 순 없으나 중국의 무력 침공은 대만을 차지하려는 하나의 옵션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러한 증거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로는 중국의 무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국제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서 2018년에서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직전 5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무기 수출을 줄인 것은 전쟁에 대비해 비축을 하는 징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중동과의 유착관계입니다. 중국은 석유 수입국입니다. 석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당시에도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면서 궁지에 몰아가기도 하였죠.
중국은 미국이 중동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틈을 타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사우디는 순위파의 맹주이며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둘 다 세계적인 원유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왕세자와 미국의 사이가 안 좋은 틈을 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가 지속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거리감을 두는 듯 하더니 이제는 은근슬쩍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형국인데요. 2023년 3월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로 같은 편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서로의 침략 전쟁을 지지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번째 증거부터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서방 세력은 핵심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잃게 됩니다. 삼성은 이미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부대 바로 옆에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동안 대만이 했던 역할을 삼성이 하겠다는 뜻으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대만이 우위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였죠. 다섯 번째 증거로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던 시점에 워런 버핏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전량 매도해버리는데요. 매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밝혔죠.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버핏이 갑작스럽게 대만 기업에서 돈을 뺐다는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미국, 중국, 대만의 관계가 단순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자본주의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본질을 알려주는 제가 쓴 책 하루 3분 꺼내먹는 자본주의가 출간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흘러온 과정을 살펴보고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다가오는 어지러운 국제정세 안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지럽고 누군가를 선동하려는 정치적인 뉴스들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지러운 국제정세는 우리나라의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분단된 상황에서 국방력을 키워온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수출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는 것이 그 예이지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화에 역행하기에 경제 자체는 위축될 수 있지만 제조업 시장에서의 경쟁자인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경제적인 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 득을 보았고 이후에는 중국의 개발붐을 타서 경제적 이득을 보았죠. 최근에는 중국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산업들이 활발하게 전개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며 기존의 한국의 밥벌이 산업들을 턱밑같이 쫓아왔으며 일부 산업은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추격에 늘 긴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였고 미국은 중국을 세계에서 끊어내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탈세계화이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경쟁력을 잃을 뻔한 한국에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계는 현재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중국의 IT 제조업이 배제된다면 한국의 IT 제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것이죠. 또 삼성이 새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평택에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처 용인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평택은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죠. 과거 주한미군 부대는 용산과 동두천이 메인이었지만 현재의 미군 부대의 핵심은 평택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한반도에서 미군 기지 바로 옆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로 보입니다. 삼성 공장을 건든다는 것은 미군을 건드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겠죠.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도 삼성 반도체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동맹국 자산이기도 하죠. 코로나 위기 당시 중국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자 부품 및 재료 수급이 어려워졌고 미국 산업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은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안보 대상이기도 하죠.
결국 중국이 대만을 손에 놓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보여집니다. 그 방법이 무력일지, 내년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일지는 모르겠으나 눈치 빠른 사업가들은 이를 내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는 악재라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만의 역할을 한국이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향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조금 내주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만에는 미군 100명에서 200명 정도만 형식적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지켜줄지 미지수입니다. 대만을 지켜주는 데서 오는 천문학적 전쟁 비용과 사회적인 피로도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대만을 손절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대만을 훌륭하게 대체할 만한 대한민국이 있으니 말이죠. 국제적인 위기를 통해 한층 더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나은삶이었습니다.